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6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이번 주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요일에 어제였죠. 시초가는 102,000원, 전일 종가와 동일하게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105,500원까지 올라갔지만 종가는 104,500원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소폭 상승을 했으나 일단은 결국에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모두 다 돌파한 상태로 마감은 했습니다. 사실은 이동평균선으로만 보게 되면은 단기 상승 추세에 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승을 바라보는 지표와 하락을 바라보는 지표가 팽팽하게 서로 어떤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주에 상승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나스닥이 약 1% 정도 안 되게 좀 빠지면서 사실은 뭐 물론 월요일 아침 나스닥 선물을 또 보고 어떻게 될지를 판단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국제 정서가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사이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팽팽한 경쟁, 그러면서 과거에 2017년 19년에 있었던 히토류, 미중 무역 전쟁 분쟁으로 인한 어떤 우리나라의 타격, 반대로 수혜 종목 히토류, 희귀 금속, 희귀 광물에 대한 그런 뭐 동국 RNS나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요 근래에 펌핑이 오면서 사실은 히토류주들이 상승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빠진다는 거고, 히토류, 그러니까 희귀 광물로 그걸 원 베이스로 하는 그런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정서가 현재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여전히 부정적인 부분에서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돌아오는 주 월요일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한 40%, 하락할 가능성이 60% 정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다시 한번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입니다.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게 아니고 반대로 거래량이 어쨌든 전일 대비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물량이 15,000주, 16,000주 정도 매수가 됐다라는 부분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연기금은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차장고가 현재 지금 저가인 부분에서도 12,000주가 새로 들어왔다. 그래서 73만 7천주로 거의 역대 최대급으로 대차장고가 늘어났다. 이틀 연속으로 대차장고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인 부분은 바로 공매도 부분인데요. 지금 공매도가 보시면은 3일 연속 13%, 22%, 12.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월 5일 금요일에 공매도 평균가는 종가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가 10만 5천 5,500원이었는데요. 여기서 공매도 평균가가 10만 4,740원이라는 거는 현재 지금 SK케미칼을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주체는 10만 5천 원도 뚫지를 못할 정도의 자금력을 갖고 있다. 결국에는 상승자의 자금보다 공매도 자금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작 한 6천주 정도의 공매도 물량으로 상승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차장고의 증가와 공매도의 증가, 그리고 공매도의 증가 상승을 했으면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의 평균가가 종가보다 더 높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는 SK케미칼의 하락에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거래량을 늘리면서 매수를 해왔다는 부분, 그리고 소폭이지만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를 했고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아예 줄어들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긍정적인 부분, 또 한 가지 이 이동평균선에서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모두 다 상회하는 라인으로 딱 아름답게 마무리됐다라는 부분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102,057원이었는데요. 딱 하단선을 닿자마자 바로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제 50원 여유 있었지만 50원 정도는 뭐 좀 그냥 뭐 애교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딱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닫자마자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단을 제가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선을 차라리 닿으면 닿지 않고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은 저는 그렇게 크게 잘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얘는 하단을 닿았다 올라왔고, 그리고 5일선, 11선, 21선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주봉으로 보면 아쉽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어쨌든 음봉이고요. 그 다음에 11만원 돌파를 해야 되는데 11만원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가가 10만 5천 원이었는데도 시가를 회복하지 못했고요. 시가를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평균 가격과 거의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더 털어내서 더 수익을 얻은 후에 그 다음에 커버링을 할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뭐 실망 매물들, 그런 것들을 매집해서 커버링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 방향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봐야만 알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주봉 기준으로 버티고 상승하는 추세에서 한번 꺾였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다음 주에는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장중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중에 10만 원을 한번 깼다가 한 10만 2천 원이나 10만 1천 원 정도로 마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은 물론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요.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뭐 단기간에 뭐 11만 원 상승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면은 뭐 더 좋아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가격대에서 공매도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국제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SK케미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국내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뭐 기타 모든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하고, 특히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미래를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은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그리고 바닥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혹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가장 최근래에 상장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뚜렷하게 현재 시가총액을 어떤 커버할 만큼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까지 큰 반등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금요일에 5,500원, 그래서 13만원 돌파했습니다. 돌파한 사유는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시작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기타 법인까지 골고루 기관도 매수를 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3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말한 건 아니고 아마 금주에 13만원 정도를 꼭 언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은 주봉 기준 5일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장중에 오늘 그 전주에 14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5일선과 10일선을 모두 다 돌파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완벽한 다시 큰 반등을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아마 15만 원, 16만 원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5일선은 미치지 못했지만 11선을 돌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11선, 21선, 네, 이 두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일선, 일본 기준으로는 볼린저 밴드 중단선, 그거를 살짝 터치하고 내려왔는데요. 사실은 장중에 10만 5천 원, 13만 5천 원, 이 부분이 조금 진짜 아쉽긴 합니다. 차라리 윗꼬리를 달지 않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고가 대비 반토막 8%까지 상승했다가 4% 상승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사유는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모멘텀이 전혀 뭐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모회사가 희마리가 없는, 네, 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3대장들이 이제 같이 기민하게 움직이는데요. 뭐 사업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 뭐 세 개의 기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갑니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물론 SK 케미칼이 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업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국제 정서에서는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괜히 그 어떤 헛물 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고가 대비 하락은
모회사의 영향도 없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는 뭐 2100주 늘어나긴 했는데요. 어쨌든 여전히 많은 대차 수량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공매도는 2%로 하락한 후에 계속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공매도 잔고도 줄어드는지, 아니면 공매도는 줄어드는데 잔고는 유지되는지, 이 어떤 방향성이냐에 따라서 이 외국인의 매수 물량들이 실제 순수 외국인의 매수인지, 아니면은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늘어나는 매수 물량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 중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첫 번째, 그냥 순수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들이 상환하면서 늘어나는 외국인 물량일 경우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일 경우에는 물론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이 몸을 사리고 기회를 엿보는 걸 수도 있고요. 공매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그다음에 상환 기간도 해외처럼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계속 치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공매도를 치는 신규 외국인이 가격을 끌어올리면 거기서 또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더 크게 내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일 경우보다 차라리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들이 커버링을 하는 게 부정적으로 보는 주체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일 경우에 이 종목 주가 상승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기준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이 가격대 13만 2,683원, 그러니까 13만 3천원을 딱 돌파를 하고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좀 좋았을 텐데요. 왜냐면은 20일선도 13만 2,050원, 그러니까 결국에 13만 3천원 정도만 딱 돌파를 하면 일본 기준 5일선, 10일선, 20일선, 그리고 볼린저밴드 중단선을 돌파 후에 마무리하고, 주봉 기준으로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모두 다 돌파한 상태로 마감했기 때문에 완벽한 차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어떤 차트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물론 이 종목에 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일부러 이렇게 차트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주가를 펌핑 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은 그런 가능성들을 항상 다 열어두고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조금 반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매수, 이제 지금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30일, 20일로 과매도 영역에서 이제 막 벗어난 상태고요. RSI는 50입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때와 비슷한데요. 이때와 이 7월 28일 가격, 정확하게 7월 27일의 가격과 동일한데요. 7월 27일 가격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하락 추세에 있었고 RSI는 중립 추세에 있었습니다. 네. 가격은 비슷하지만 현재 위치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반등 추세에 있고 RSI는 중립에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지만 지지난주에는 하락 추세에 있었고 현재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그 당시 하락 추세보다 수치가 더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반적인 거래량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좋은 소식 하나만 나온다라고 하면 급등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신용 잔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용을 털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주식시장의 정설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신용 잔고율이 1.5%로 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신용개미들이 많이 늘어나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용을 써가지고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큰 수익을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 10만 원대에서 신용을 썼던 사람들은 결국에 30%의 수익을 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용을 털 이유가 없거든요. 예, 이자를 내면서 계속 신용을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신용 잔고율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도 어떤 큰 돈을 매니징하는 그런 주체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번 주에는 좀 그래도 아쉽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큰 SK 바이오사이언스 한정으로는 크게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